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망 A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망 A는요, 망 A는 아내인 B가 있고, 그 다음에 C, D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C는 2008년경 동생인 D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법 1004조에 보면은 상속 결격자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동순이 상속인을 이렇게 살해한 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 이런 사람들은 상속 결격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4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상속 결격자가 됩니다. 결격자요. 자, 그런데 이 C에게는 이렇게 아내와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A가 이제 사망을 할 때 원래는 배우자 그리고 이제 요 자녀들 이렇게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될 텐데, 여기가 이제 상속 결격자가 됐기 때문에 요 C를 대신해서 요 아내와 자녀들이 대습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분은 원래 이제 1대 1대 1.5죠. 그러니까 요 배우자는 이제 7분의 3이 되고, 자녀들은 이제 7분의 2씩이 이렇게 되는데요. 요 C의 7분의 1을 대습 상속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1.5, 여기는 1, 이렇게 또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 C의 7분의 2를 2는 이제 7분의 3을 또 받는 거죠. 49분의 6, 이게 요 2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보면은 A가 사망했을 때 C와 E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했다. 그래서 상속받은 사람이 있느냐, 누구냐, 요 E가 상속을 받게 되고요. 상속분은 이제 49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속분을 E가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요 E가 이제 49분의 6에 이제 이렇게 상속분을 가지고 있는데, 요 E는 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이제 매수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갑 소유 부동산을 을이 이제 소리를 위조해서 이렇게 등기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하면은요, 갑은 을에 대해서 이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는 갑에 대해서 매매에 기한 이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49분의 6을 이제 상속받았으니까요. E는 49분의 6에 대한 이전 등기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부정 권리로 해서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에 보면은요, E가 상속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목적물에 대해서 49분의 6, E가 이제 49분의 6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기해서 말소 등기해라 을은, 그 다음에 갑은 이전 등기하라, 그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E가 갖는 권리가 49분의 6이기 때문에요, 이 말소 등기도 49분의 6 범위 내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옛날 판례에 의하면은 그냥 전부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그런 판결도 있는데요. 지금은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다라고 해서 자기가 청구권을 갖는 그 지분 범위 내에서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말소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인하대 이제 중간 시험에 이제 냈었는데, 이제 학생들 중에는 요 상속에 대한 이제 그 공부를 별로 안 했던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수님,
그 상속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좀 이의를 제기했던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이 정도 상속분을 계산하는 건 이제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민사 기록은 민사법 전반이 이제 그 범위이기 때문에요. 특히 이 상속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조, 조문으로 보면은 천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상속 결격자들, 살해한 자, 이런 규정이 천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는 뭐 길게 돼 있긴 한데 아주 전형적인 말소등기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A 소유인데 이제 서류가 위조돼서 이제 B에게로 이전 등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C에게로 이제 다시 이전 등기가 됐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D가 가압류를 한 이제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말소 등기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A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냐면은 이게 뭐 위조된 거니까 이거 말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공신력이 없으니까 이것도 말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 D는 말소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 원고는요 피고 B에게 자기에게 말소해라. 그리고 C에게도 자기에게 말소해라. 그러니까 C에게 B에게 말소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는 A니까요. 소유자는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A에게 각 말소등기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안을 보면은요. 1번에 보면 원고에게 이렇게 돼 있죠. 원고에게. 그리고 그 목적물에 관하여 피고 B는 그 이전 등기에 그다음에 피고 C는 그 이전 등기의 각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리고 D는 어느 게 말소되는 게 이해관계가 있는 거냐면요. 요거가 말소될 때, 이게 말소될 때, 요 이전 등기에 터잡아서 지금 가압류를 한 거잖아요. 이게 말소되는 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요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돼, 이제 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답안 답원에 있는 기재를 여러분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피고 D는 위 나한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가 아니라요. 이해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그 말소가 됐을 때 이해관계가 있는 그 이익이 침해되는 그 등기를 특정해 줘야 돼요. 이거죠. 그래서 그거의 말소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A 소유 이제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B가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C가 위조해서 보전 등기를 한 겁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D에게 이전이 됐고 E가 이거를 가압류를 한 겁니다. 자, 지금 그 A는 이거를 자기 앞으로 이제 그 소유권을 등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거는 C에 의해서 보전 등기가 돼서 D에게 이전 등기가 됐고 E가 가압류를 한 상태다 이거야. 그럼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이제 그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것이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질문에 보면은 A의 협조는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라 이거예요. A를 대신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해라 이건데요. 이 문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냐 이겁니다. 현재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A입니다. A가 소유자죠. B는 소유자는 아니죠. B는 그냥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그래서 이전등기 청구권을 갖는 채권자에 지나지 않지 소유자는 A입니다. 따라서 이 보전등기 말소, 이전등기 말소는 다 A에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니까요. 소유자에게 다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A는 B에게 매매에 기한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답을 보시면요. 자, 1번. 그래서 목적물을 써주고요. 자, 피고 A에게죠. 여기가 소유자니까요. 피고 A에게 요 C는 요 보전 등기를 말소해야 되고, 피고 D는 이전 등기를 말소해야 되니까요. 예, 각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요 E는 요 이전 등기가 말소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요. 요 등기, 요거에 말소 등기에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는 거니까요. 쌍가로 3번에 보면은 피고 E는 위 이항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피고 A는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하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말소가 돼버리면 다시 미등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A는 이거를 보전 등기를 하라.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하라. 그렇게 구하진 않습니다. 보전 등기는요, 이전 등기를 판결을 받아서 이거를 채권자 대의권에 의해서 하면 돼요. B가요. 그러니까 보전 등기하라 이런 등기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보전 등기는 공동 신청주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할 등기하라, 보전 등기하라 그런 것들은 등기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냥 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라 그렇게 판결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채권자 대의권에 의해서 자기가 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보 중에서도 비전형 담보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뭐 양도 담보,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민사 기록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이제 이러한 양도 담보,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을 보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비전형 담보 과연 이걸 그렇게까지 시험이 많이 낼 주제인가 싶긴 한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자주 뭐 2년에 한 번꼴로는 제가 볼 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어떤 비전형 담보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A가 B에게 이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 1억 원을 못 갚으면 뭐 이렇게 B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으로 뭐 대물 변제한다 뭐 이런 예약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 부동산의 가격이 사실은 이 피담보 채권보다 훨씬 높은 경우에 A는 어떤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규제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채권이 이제 뭐냐 이가 요 채권이 무슨 대여금이다 이런 경우에 그 민법 607조 608조에 어떤 대물변제 예약의 무효라는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또 가등기 담보에 관한 규정이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여금 채권이냐 아니면 이제 그게 아니라 매매 뭐 공사대금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매매 공사대금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민법 607조 608조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 이 채권이 이제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약정이 이거를 못 갚으면 이거를 대신 갚겠다라는 대물 변제 예약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담보 이제 요 목적물을 이제 어떤 그 담보 목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양도담보 법리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등기 담보가 적용되는 경우라면은 그거에 의하겠지만 요게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대물변제 예약이 아니라 어떤 담보 목적으로 뭐 이전 등기를 했다, A에게 이전 등기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 담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적용되는 사안인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A가 B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런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요거를 못 갚으면 대물변제하겠다 이런 예약을 했다면은요, 이 경우에는 이게 피담보 채권 이제 매매 공사대금이니까 607조, 608조가 적용 안 되죠.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도 적용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양도담보 약정이었으면은 그 양도담보에 관한 판례 법리가 적용이 될 텐데 이 경우는 대물변제 예약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A는 이 대물변제 예약에 의해서 그냥 저거에 대한 그 소유권을 이제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여금에 그러니까 이런 매매대금, 공사대금 채권인 경우에 대물변제 예약을 했다면 그 대물변제 예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채권이 매매대금, 공사대금 채권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 두 가지 적용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대물변제 예약이 아니라 어떤 담보를 설정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못 갚으면 이걸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정산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담보권 실행을 해서 정산을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면은 이 경우는 양도담보에 관한 기존 판례 이론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도담보가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만약에 이거에 대한 그 소유권을 담보 목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A가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A가 귀속정산, 자기가 이거를 이제 갖는 경우에는 이 목적물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이거를 B에게 주면 됩니다. 그걸 처분 정산할 수도 있어요. 처분해서 처분 대가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거를 B에게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양도담보고 만약에 이 B는 담보권을 이제 실행을 해서 소유권을 잃고 싶지 않으면은 빨리 이거를 변제하면 됩니다. 변제하고 말소 등기를 구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대여금 채권이다.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대여금 채권. 또 준소비 대차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여금 채권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이제 준소비 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매매대금 채권인데 그거를 이제 그 준소비 대차 계약을 하면서 뭐 이자 약정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준소비 대차 계약이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대여금 채권, 준소비 대차에 대한 채권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607조, 608조,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까지 이렇게 한 상태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겠죠. 그 607조, 608조에 의하면은 어떤 대물 변제 예약을 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냥 다 넘겨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다시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대여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아직 가등기는 설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둘 사이에서 뭐 담보 목적이었다 이게 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여금 채권이면서 요거에 대한 가등기까지 어떤 가등기 담보법에 있는 요건까지 갖췄다면 당연히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양도담보에 관한 그런 법리가 적용이 되고 어떤 경우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이제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대여금 채권이면서 피담보 채권이 대여금 채권이면서 어떤 가등기 같은 가등기 담보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면은요 기존 양도담보 그러니까 어떤 정산
정산의 법리 이제 이런 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예 가등기담보법 3조 4조에 의한 청산 절차를 밟아야지만 유효한 어떤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계산해서 통지를 해주고 청산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에 어떤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가등기 담보 3조 4조에 있는 청산 절차를 밟아야지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법조문을 보면은요, 민법 605조에 보면은 준소비대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채권이 그 다른 이제 뭐 매매대금 채권 뭐 이런 거였던 건데 이거를 이제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대금 채권인데 이거를 이제 소비대차 계약을 하면 준소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걸 매매대금을 언제까지 하고 이자를 얼마로 약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준소비대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물 반환의 예약은 이게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여금 채권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준소비대차도 이제 해당하겠죠. 그런 경우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의 어떤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보다 더 높으면 이거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이거야. 무효다. 그러니까 무효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냥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소유권이 넘어가면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것도 1조에 보면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매대금, 공사대금 이런 거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효력을 정하기 위한 규정인데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여금 채권이라든가 준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보다 커야죠. 폭리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더 커야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에 관한 그런 뭐 가등기를 했다든가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이전 등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가등기를 설정했다든가 그런 요건을 갖췄다면은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돼서 가장 중요한 건 3조, 4조를 통해서만 유효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조에 보면은요, 그 변제기 후에 청산금을 이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청산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은 그 청산금을 이제 지급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 이전 등기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그때에서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때에서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산금 지급 채무와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거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이제 판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번 판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기록을 보다 보면은 어떤 이제 이러한 사실관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건축을 했다 이거야. 이게 A 소유 토지가 있는데 B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제 건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축 허가를 뭐 A의 이름으로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기록을 볼 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냐면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을 한 사람에게 원시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B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거를 이제 그 건물을 지었다면 이거는 이제 B가 소유자가 돼요. B가 이제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B가 이제 어떤 A에 대해서 이제 어떤 채무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그 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그 담보로서 이거를 이제 A의 이름으로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제 A의 이름으로 등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법률 관계는 이게 이제 비소유인데 매매 대금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A에게 이제 이전 등기를 이제 A 이름으로 보전 등기를 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 담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1번 판례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A 이름으로 받았다고 해서 A 소유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그 건물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원시 취득을 하게 된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A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A 앞으로 보전 등기를 했다면 이거는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시 3번에 보면은요, 이게 건축을 이렇게 이제 B가 이렇게 하다가요, B가 하다가 중간에 이제 C가 이제 넘겨받아서 공사를 했다 이거. 이게 B 소유냐, 이게 C 소유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공사가 이렇게 중단되고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이게 독립된 건물이 된 상태였다면 B가 원시 취득을 하고 이게 이제 C에게 이제 매매가 된 이제 뭐 그런 걸로 봅니다. 일단 B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근데 아직 독립된 건물이 되기 전에 이제 C가 넘겨받아서 공사를 했으면 C가 원시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가 이게 중단된 시점에서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독립한 건물로 완성된 시점에서 원시 취득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은요, 2번은 자 이제 A가 이제 자기 토지 위에 자기가 이제 건물을 짓는데 만약에 이제 B에게 수급을 줬어요. 건축을 이제 공사를 맡겨서 이제 B가 B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짓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는 이렇게 도급인인 A의 명의로 했다면 이 경우에는 A 소유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B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번 판례하고 이제 좀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이렇게 A가 자기의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하면서 공사를 맡겼을 뿐이잖아요. B에게요. 그런 경우에는 B의 비용과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A의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했다면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A에게 있다라는 게 2번 판례이고요. 3번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급인이 자기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했다. 건물은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취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가등기 담보가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면은요, 3조, 4조가 이제 적용이 돼요. 아주 중요한 3조, 4조 이제 규정인데요. 이거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무효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물권 변동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3조에 보면은 이게 청산금을 평가해서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요, 청산금이라는 것은 목적물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얼마다라고 이제 통지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피담보 채권액은 뭐 이자 지연 손해금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언제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냐면은 그 통지를 할 때입니다.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자 지연 손해금을 계산을 해서 그거를 뺀 금액을 통지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계산법이 이게 가등기 담보권자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물의 가액은 이제 낮춰서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자 지연 손해금 좀 높일 수가 있어요. 예. 뭐 그렇게 해서 그 청산금이 굉장히 좀 낮은 걸로 통지를 했다, 이거예요. 통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통지는 된 걸로 봅니다. 어떤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 가담법 3조의 요건은 이제 갖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계산이 잘못됐다 하더라도요, 그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그 피담보 채권액을 계산해야 된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등기 담보권자가 잘못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막 이자 지연성을 너무 많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물의 가액을 낮췄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시 법원 이제 재판에서 정상적으로 다시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물 가액은 정상 가액이 얼마다. 그 다음에 적정한 이자 지연 손해금은 이제 몇 %니까 얼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날짜는 여전히 청산금을 통지한 날, 그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통지를 이제 하면 유효해요. 통지는요. 근데 가당기 담보권자에게 유리하게 통지를 했을 수 있으니까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어떤 가등기든 이전 등기든 말소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통지를 잘못했다고 해서 통지 자체가 무효는 아니고요. 어떤 정상적으로 계산한 그 금액을 이제 변제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요, 언제든지 담보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판례는요, 이제 4번 판례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이걸 이제 그 가등기 담보권자가 이거를 그 가등기 담보 3조 4조에 있는 청산 절차를 제대로 받지 않고 이거를 담보권을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3자에게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효거든요. 가담법 3조 4조 청산 절차를 밟지 않은 담보권 실행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3자에게 처분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담보권을 설정해 준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손해가 뭐냐, 이게 손해가 뭐냐. 그래서 목적물의 가액에서 요 피담보 채권액을 뺀 요 이제 금액이 이제 손해가 될 텐데 이게 그 피담보 채권액을 계산하는 그 기준일이 언제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이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이게 청산금을 통지해 준 날을 기준으로 피담보 채권액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에서는요, 이게 그 가등기 담보 그 청산 절차를 위반해서 실행을 했어요. 이제 A가 B에게로 이제 사실은 청산 절차를 밟아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반해서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전 등기에 되어 있는 매매일자가 있어요. 매매일자. 그거를 기준으로 피담보 채권액을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게. 한참 이후에 이제 청산금 통지를 했거든요. 정산 통지를 했는데 이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피담보 채권액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4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는요. 이게 가등기 담보가 적용이 되는 사안이라면은 3조 4조의 청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청산금을 통지하고요. 청산기간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행이 돼야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무효고, 이제 그거를 위반한 어떤 당사자의 어떤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한도에서는 무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담법 3조 4조를 위반한 물권 변동은 무효인데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해서 요유한 등기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뒤늦게라도 청산 절차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담보권자인 A가요, B에게
가담법 3조 4조 위반해서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이렇게 A에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무효죠. 그런데 그 이후에라도 청산금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청산기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A의 이제 소유가 된다.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밟아야지만 유효한 등기가 되고 그걸 밟지 않았다면 뒤늦게라도 청산 절차를 밟아야지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이게 이제 A에게서 B에게서 A에게로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 이게 그 A가 B에게 이전 등기 받는다는 어떤 화해 공고 결정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유효가 되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게 A가 B에게 이전 등기를 받는다는 화해 공고 결정 같은 거가 있다고 해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담법 3조 4조를 위반한 거는 어떤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화해 권고 이런 것으로도 유효화가 되지 않고요. 뒤늦게라도 청산 절차를 밟아야지만 유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인데요. 자, 6번 판례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A가 이제 B에 대해서 이제 매매대금 채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매매대금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이제 준소비대차로 이제 바뀌지 않는 한에서는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법 607조, 608조가 적용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담보를 위해서 이렇게 가등기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가등기를 한 당사자의 의사가요, 어떤 매매대금을 못 갚으면 요 목적물을 넘겨주겠다라는 대물변제 애약이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요, 그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대로 유효해서요, 그냥 그 약정대로 대물변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가등기를 한 이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가등기 담보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산할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다는 이제 증거가 없다 이게 그렇다면 양도담보 약정이 이제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도담보에 기해 가지고 A가요 이거를 이제 본등기를 청구한다 이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요 A는요 지금 가담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3조 4조에 있는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A는 그냥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에 기해 가지고 담보권을 실행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목적물의 가액보다 피담보 채권액이 더 크다 이거야. 목적물의 가액보다 피담보 채권액이 더 크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그냥 소유권을 넘겨주면 됩니다. 기속 정산이 완료됐음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게 아니라 이제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귀속 정산이 완료된 건 아니고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A는 어떤 정산을 할 수 있냐면 야 나에게 이전 등기해라 내가 정산해 줄게 이렇게 귀속 정산을 할 수도 있고요. 나에게 이전 등기해라 내가 이걸 처분하고 정산해 줄게 처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피담보 채권액이 더 크면 귀속 정산이 완료됐음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가액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귀속 정산이든 처분 정산을 위한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피담보 채권이 더 크다 그러면 귀속 정산 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이게 가액이 더 크다 가액이 피담보 채권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가등기에 기한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라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가담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피담보 채권이 매매대금, 공사대금 채권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가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당사자의 이제 그 약정을 봐서 대물변제 예약이면 대물변제 예약이 유효해요. 그게 아니라 이게 양도담보다라고 하면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A가 B에 대한 어떤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가등기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이게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A에게서 이렇게 B에게로 이전 등기가 되잖아요. 이전 등기가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가등기 담보 3조 4조의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여전히 등기는 A 앞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요, 소유권은 여전히 B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무효인 그 이전 등기가 A에게 됐다 이걸,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A가 소유자가 됩니다. A가 소유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B는 이거를 이제 임차를 한 거야. 형식적으로는요. A로부터 임차를 해서 어떤 차임을 지급했다 이거야. 차임을. 그러면 이건 실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실질은 여전히 이거는 B의 소유다 이거야. B의 소유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자인데 차임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B가 A에게 지급한 이 차임은 실제로는 차임이 아니라 피담보 채권에 대한 변제로 봐서 그게 이제 변제 충당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 충당된 범위에서요. 그렇게 봤습니다. 7번 판례는요. 이렇게 가등기 담보에 의한 어떤 3조, 4조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된 이전 등기는 무효다.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이게 민법 607조, 608조가 적용되는 건 대물변제 예약입니다. 예약. 그게 아니라 어떤 이제 차용금 이제 어떤 채권이 있는데 아예 대물변제를 해버렸다 이거야. 예약이 아니라 그냥 대물변제를 해버렸다 이거야. 그런 경우는 607조, 608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효한 대물변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면은요, 9번은 이제, 원래는 이제, A가, 이렇게,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매매대금 이제 채권입니다. 매매대금 채권인데,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갚기로 하고, 이자는 몇 %로 하나, 이게 준소비대차가 된 거예요. 소비대차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목적물에 대한 양도담보, 그러니까 목적물을 이제 대물변제 예약을 하는 이제 그런 계약을 했다 이거야. 그런 경우에는 민법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산을 이제 해야지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대물변제 예약에 의해서 B가 무조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A가 무조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정산을 해야지만 권리가 이제 완전히 A에게로 기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정산을 하기 전에는 B는 언제든지 이거를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매대금 채권이었지만 준소비대차가 됐다면 민법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물변제가 예약이 유효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도담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 채무자는 그 정산이 되기 전까지는, 담보권이 실행이 되기 전까지는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권의 소멸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9번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간의 강의가 이제 많이 어려웠을 텐데요. 여러분,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담법 3조, 4조의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 그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그 과제가 있죠. 그래서 그 공유에 있어서 이제 인도 방해 제거 청구에 관한 그 과제를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이제 편지를 이제 하나씩 이제 써야 되는데, 간단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에 대한 이제 소개,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장래 희망, 그 다음에 이제 제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걸 아주 간단하게, 편지를 써서, 같이, 과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지난해도 그렇고, 그런 과제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재미있게, 여러분 자신을 좀 소개하고, 장래 희망도 좀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제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간단한 편지 형식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